안녕하세요. 커피멘토 제임스입니다. 어제부터 봄비도 내리고 날씨도 살짝 쌀쌀한 게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커피를 테이스팅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수업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올해 창업 목표를 두고 기초반 3과목 수료 다 하시고 지금 중급반 브루잉 끝내고 에스프레소 치마반을 듣고 계세요. 브루잉 수업하면서 커핑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커핑이라고 하는 게 테이스팅도 해야 되고 또 맛이라고 하는 약간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점수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커피를 많이 마셔보고 평가하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스펙트럼 자체가 좀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의 각 커피들의 상대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다른 커피들한테 욕도 안 먹이고 자연스럽게 맛에 점수 체계가 잡히는 거죠. 근데 다들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점수 체계는 잡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하나 남아 있어요.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건데 우선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컵노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컵노트를 상대방에게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또는 설득시킬 수 있으려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도 강의를 하면서 가장 학생들에게 어렵다고 듣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커피를 표현할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찾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 매장도 운영하고 또 바리스타 대회도 나가보고 심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대회를 나가면 우선 내가 커피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든 커피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내 커피는 이런 맛이나 이런 질감이 표현돼 그러니까 점수 좀 잘 줘 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막 그 커피가 가진 장점을 두서없이 막 다 나열하면 심사위원이 그걸 다 느낄 수 있을까요? 또 받아 적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국 심사위원은 선수들이 커피를 제공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선수가 표현한 맛에 대해서 커피를 먹어보고 맛을 인지하고 점수화까지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표현 방법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비단 대회뿐만 아니라 커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장에서 손님이 이 커피는 무슨 맛이 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이 지갑을 열게 하려면 내가 만든 커피에 대한 소개가 짧지만 임팩트가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방법, 약간의 소스를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맛은 크게 4가지 대표 맛으로 구성됩니다. 짠신단슨, 짠맛, 신맛, 단맛, 쓴맛, 그리고 요새 감칠맛이라고 하는 맛도 있다고 하죠. 위의 맛들로 표현할 수 없는 땡기는 맛, MSG 이런거, 그리고 또 지방맛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건 느끼한 맛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표현 가능한 4가지 맛을 먼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중에 우선 커피에서의 짠맛은 맛으로 따로 구분 지어질 수는 없으나 자극적인 커피의 신맛을 우리는 짠맛으로 인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프레소 초반 극소량 나오는 액체를 먹어보면 상당히 짭니다. 짠맛에 대한 표현은 솔트하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다른 맛들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지 어느 정도 에이징이 지난 커피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솔트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드물죠. 이제 신맛입니다. 커피에서 좋은 신맛은 바로 엑시더티로 표현합니다. 그럼 반대로 안 좋은 신맛은 사우리로 표현하고 사우리는 보통 잘못된 추출이나 로스팅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이 되죠. 엑시디티는 커피가 가진 좋은 과일의 신맛 같은 걸로 표현이 되고 저는 엑시디티는 약간 신맛 플러스 단맛이라고 말을 해요. 뒤에서 말씀드릴 스윗니스의 단맛과는 다른 단맛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잘 익은 오렌지를 먹었을 때 우리가
와, 이 오렌지 너무 달지 라고 표현하지, 와, 이 오렌지 너무 셔 막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좋은 엑시디티는 신맛에 풍부한 단맛이 함께 한다는 거죠. 다만 레몬이나 라임과 같은 플레이버는 다소 약간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신맛이 도드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우리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맛 엑시디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크게 커피의 신맛을 구성하는 산은 세 가지의 유기산으로 나뉘는데 먼저 사과산, 그리고 구연산, 마지막으로 주석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과산은 말산, 그리고 말릭산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사과, 복숭아, 딸기, 체리, 배, 석류, 자두 등과 같은 밝고 약간 새콤한 신맛의 산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과산은 그리고 구연산은 시트릭산이라고도 하며 감귤류의 산미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예를 들어 오렌지, 자몽, 귤, 그리고 레몬 등과 같은 과즙에 함유되어 있는 산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산은 포도산, 그리고 타르타릭산이라고도 하며 포도에 함유된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커피의 산에서는 포도 계열, 그리고 와인 계열의 플레이버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하죠. 그럼 우리는 먼저 신맛을 표현할 때 테이스팅하고 있는 커피에서 느껴지는 신맛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냐를 먼저 생각해보고, 다소 밝은 느낌의 산미인지, 주석산처럼 다소 무거운 신맛인지, 감귤류와 같은 과즙의 느낌인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고, 말릭산, 그리고 시트릭산, 그리고 포도산에서 단일 또는 중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큰 틀을 찾는 거죠. 그리고 말릭산과 포도산의 산이 느껴졌다면 밝은 계열의 신맛에서 느낄 수 있는 과일의 색상을 연상해 보는 거예요. 빨간색의 과일 느낌인지, 다소 연한 빨강인지, 아니면 아이보리 색상의 배와 같은 신맛인지, 아니면 핑크 계열의 복숭아 또는 자두와 같은 색상인지에 대한 컬러 이미지를 먼저 상상을 해보는 거죠. 플레이버 휠이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도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맛이라고 하는 비형상화된 것을 색상으로 연상한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또 포도산에서는 와인의 느낌이 난다면 이것이 레드와인 쪽인지, 아니면 레드와인과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화이트 와인과 같은 느낌인지를 찾아보는 거죠. 노트를 하나씩 먼저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음은 스윗니스, 단맛이죠. 엑시디티에서의 단맛과는 다르게 커피에서의 스윗니스는 굉장히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의 중심을 잡아주는 큰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맛의 구성입니다. 신맛과 쓴맛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단맛의 유무에 따라 신맛의 도드라짐이나 쓴맛의 도드라짐, 즉 커피의 인텐스의 균형감을 잡아주는 거죠. 또한 단맛은 애프터 테이스트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가 카페를 찾아갔을 때 커피를 맛보고 첫 모금에서 느껴지는 캐릭터를 느끼면서 강한 인상을 받는 거죠. 이 커피 맛있네. 하지만 우리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을 나설 때 와, 이 집은 커피가 참 맛있었어 라고 느껴지는 건 애프터 테이스트가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인 거죠. 문을 나섰을 때 맛있다고 느껴졌던 집은 고객의 이제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애프터 테이스트는 결국 단맛에서 풍미로 연결이 되는 거죠. 스윗니스는 크게 구성하기보다는 초콜릿, 바닐라, 그리고 카라멜, 견과류, 슈가, 허니 등의 달콤함으로 표현되고, 초콜릿은 다시 다크 초콜릿이나 밀크 초콜릿, 또 화이트 초콜릿과 같은 표현으로 나뉘어집니다. 너티와 같은 표현의 견과류는 참 종류가 다양하죠. 단맛의 강도나 신맛의 유무에 따라 캐슈넛, 월넛, 아몬드, 마카다미아, 그리고 피스타치오 등으로 나뉩니다. 또 아몬드는 구수함의 정도에 따라 로스티드 아몬드로 표현되기도 하죠. 슈가는 화이트 슈거, 그리고 브라운 슈거, 블랙 슈거 등으로 밝음의 강도에 따라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슈거케인, 즉 사탕수수와 같은 느낌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스윗니스는 큰 틀에 구분해서 상세 표현을 하려면 다양한 맛의 경험도 필요한 건 사실이죠.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견과류를 구입해서 먹어보고 비교해서 그 느낌을 기억을 하고 경험한다면 좀 더 자세한 컷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쓴맛을 보통 안 좋은 표현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좋은 쓴맛은 다크초콜릿과 같은 단맛 플러스 쓴맛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엑시더티가 신맛 플러스 단맛인 것처럼 단맛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크초콜릿, 로스티드 아몬드, 토스트와 같은 표현이 쓴맛의 표현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맛에 대한 큰 표현을 구분하고 나열하게 되면 커피를 마셨을 때 처음 느낄 수 있는 맛부터 우리는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첫 모금에서 느껴지는 어떤 과즙이 풍부한 과일의 산미와 이어서 오는 받쳐주고 있는 풍부한 단맛, 그리고 적절히 표현되는 기분 좋은 쓴맛의 느낌을 말할 수도 있고, 은은하게 마지막까지 깔려있는 부드러운 신맛, 그리고 이어서 오는 어떤 달콤함의 후미 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찾았던 컵노트를 나열하면서 적절하게 그 노트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면 좀 더 상대방에게 전달력이 좋아져요. 말릭산의 딸기의 신맛이지만 이것을 잘 익은 딸기에서 느껴지는 달콤한 신맛, 또는 과즙에서 폭발되어 나오는 상큼한 산미 등으로 표현한다면 훨씬 전달력과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팩트를 이야기해야지 너무 과도한 표현이나 적절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뉘앙스의 표현을 하시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간 과도한 기대감과 실망감을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커피의 맛은 사람마다 조금씩 인지할 수 있는 방향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느꼈던 맛을 다른 상대방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맛의 점수 체계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과 반복 훈련으로 나아질 수는 있지만 맛의 표현은 다양한 음식의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커피를 시작하고 10년 동안 사골국이나 백숙 같은 국을 소금 간을 안 해서 먹고 있어요. 가끔 매운 것을 좋아해서 즐기긴 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매운맛을 먹는다거나 자주 먹는 것은 지향하지 않죠. 관리하는 거죠. 나이 먹으면서 둔해지는 감각을 그래도 유지하기 위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먹는다고 맛이 없진 않아요. 혀는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둔해지고 더 자극적인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어색하고 이게 맞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하지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말하고 말할수록 머리는 맛을 더 기억하려고 해요. 실습의 어떤 강의라 조금 지루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이나마 커피를 표현하고 맛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맛과 함께 커피의 중요한 미각 체계인 질감, 텍스처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